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명문대학교 연세대가 있는 신촌을 나와 있습니다. 신촌하면 3번 출구가 메인인데요. 3번 출구 바로 앞으로 기존에 맥도날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남의 광장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3번 출구 앞에 맥도날드에서 바라는 명사 같은 단어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맥도날드가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목 좋은 자리예요. 신촌 명물길로 들어가서 연대까지 이어지는 메인 자리에 있던 맥도날드가 나갔고요. 건너편에 올리브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1호점이었던 투썸 플레이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물길에 들어가면은 크리스피 도넛 아시죠? 네네. 크리스피 도넛도 2017년도에 나갔고요. 최근에는 롯데리아 신촌점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대기업들도 이제 빠져나가는 추세인 거네요. 이렇게 목 좋고 상권이 잡혀있는 대학 상권에 대기업들도 임대료나 기타 이유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신촌 상권이 나빠졌는지, 앞으로 신촌 상권은 어떻게 될지 걸으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죠. 가보시죠. 신촌 상권은 왜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래 술 먹고 놀던 곳이 신촌이었는데 홍대가 클럽 거리가 발달하면서 클럽 거리 쪽으로 사람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2014년도에 명물길 연세로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로 해요. 근데 그 차 없는 거리가 반대로 상권을 더 무너뜨리게 됩니다. 차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잠깐 세워놓고 편의점을 간다든지 음식점을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메인길을 못 지나가고 차들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한 정책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인근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가 작년에 해제가 됐어요. 그럼 지금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요? 지금은 다닐 수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되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현대백화점의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현대백화점의 매출이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세대생들이 1년 동안 송도 캠퍼스를 의무적으로 통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들인 연세대생들이 빠지면서 상권이 조금씩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학가 상권에 대학생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높은 임대료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상권이 연남동, 홍대가 생기는 반면에 임대료도 똑같이 유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 못하시고 많이 나가시게 된 거죠. 뒤에 보이는 KFC 건물이 저희가 알고 있는 싸이 박재상님이 2018년 11월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당시에 148억 5천에 매입하셨고요. 평당 금액으로는 2억 8천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때 당시 2억 8천원도 많이 높은데요?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기 전에 잘 매입했다고 판단했던 건물이에요. 보시면 임차 구성이 되게 좋아요. 올리브영, KFC, 병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임차 변동이 없었어요. 자리 자체가 워낙 좋은 목이니까 임차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본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상업지 건폐율인데 88%의 건폐율을 받은 건물입니다. 전층 면적이 꽤 넓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옆에 건물이 금년 9월에 평당 1억 2천 8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로변임을 감안해도 조금 높은 감이 없잖아 있네요. 맞아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저는 괜찮게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드 투어 한 번 돌면은 이자 감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이것도 유명한 분이 매입하셨나요? 마마무 솔라님이 21년 1월에 평당 6,700만 원 주고 45억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현금 13억으로만 저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공격적인 대출을 매입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현금 비중이 조금 낮으셨는데요. 듣기로는 아파트가 있으셨는데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넣으셔가지고 본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입한 케이스로 보면 되네요. 공격적인 투자를 잘 하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솔라님 혹시 건물 파실 때 연락주세요. 저희 브라더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연락주세요. 다음 건물 보러 가시죠. 다음 건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저 하얀색 건물인데요. 제가 계약했던 건물입니다. 이거 원래 빨간색 건물 맞아요. 21년 10월 68억 평당 7,200만 원에 계약했던 건물인데요. 당시에는 빨간색 건물이 맞았습니다. 고시원이 들어가 있던 건물이었는데 고시원을 제가 명도하고 매수인께 승계하고 잔금을 했던 건물이에요. 당시에는 이쪽 라인이
평당 한 8천에서 9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평당 7,200만 원 저렴하게 잘 사신 건물이에요. 거기에다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용적률을 거의 300%까지 받은 건물이라 가지고 건물 층수도 많이 이득 본 건물이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 보여요. 그 당시에 고시원에 있던 분들이 명도를 하려고 보니까 전입신고를 해두신 거예요. 잔금을 해야 되는데 고시원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전화드리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건물주 동행해서 직권 발소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옆에 흑백 요리사가 임차인이 있던데요. 거기가 24년 2월에 42억 평당 9,100만 원에 거래됐어요. 2천만 원 차이 나네요, 거의. 네, 7,200만 원에 사들였던 건물이다 보니까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연세로에서 한 블록 들어온 길인데요. 사실 연세로보다 여기가 메인 상권이에요. 업종들 보니까 음식점, 술집 이런 것들이 많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1층에 중간중간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평당 임대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평만 임대해도 200만 원, 300만 원이네요. 네, 간판들을 많이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먹재 상권에 위치한 곳에 간판들이 계속 바뀐다, 간판들이 깨끗하다, 깔끔하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상권이 계속 바뀌는 상권들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돈 벌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2층 이상의 임차 업종을 맞추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신촌 상권은 대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2층부터 상부층은 고시원이나 원룸들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주택 규제나 대출 규제들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네입니다. 이 건물이 24년 7월 평당 8,027억에 거래됐던 건물입니다. 27억이라는 금액대가 되게 가벼워요. 대학가 상권에서는 이런 가벼운 금액대의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너에다가 임차도 잘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권에 초입에 있다 보니까 공실 날 차리는 무조건 아닙니다. 향후 몇 년 정도 가지고 있으시다가 몇 억 가볍게 몇십억까지 붙일 수 있는 소규모대 대학가 상권을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신촌의 메인입니다. 연세로와 명물길을 잇는 곳이 메인이고요. 지하철역이 저기 연결돼 있어요. 백화점과 유플렉스로 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맞아요. 주말에는 문화와 공연까지 같이 했던 곳이고요. 여기 기존에는 버스킹하는 공간이었거든요. 버스킹 공간이었는데 메워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상권에도 손해본 건물이 있습니다. 아, 유명한 건물이죠. 저희 보시면은 바나프레스라고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바나프레스가 통임차에 있는 건물이에요. 단점은 수수료 매장입니다. 아, 매출 대비 임대료를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이요? 수수료 매장이면은 매출이 많이 나야 되는데 매출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물 구조가 전용 면적이 좀 좁고 공용 면적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당 개별 임차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건물이에요. 본 건물의 스토리를 보면요, 17년도에 66억 평당 1억 4천의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요. 매도인이 19년도에 2년 만에 71억 평당 1억 6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진 좋은 사례인데요? 그러다가 매수한 그 매도인이 다시 건물을 파시게 돼요. 23년 1월에 파셨어요. 58억 평당 1억 3천에 파셨습니다. 얼마나 내려간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18% 정도가 빠졌고요. 손해본 금액만 단순해도 13억을 손해보셨어요. 시세 차익도 포기하시게 되고 그만큼 대출이자도 있으셨을 테니 조금 안 좋은 투자 사례 중에 하나겠네요. 실제로는 13억보다 더 손해를 보시고 매도를 하신 건물입니다. 거기에 반대서 저희 옆 건물은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21년 11월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140억 평당 1억 8천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다행히 개별 임차가 가능해 보여요. 단순히 봐도 면적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전용 면적이 그만큼 받쳐져 있다 보니까 임차 업종도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명물거리의 메인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신촌을 한번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신촌 오랜만에 와봤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공실들도 많이 채워지고 유도인구도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기엔 적당한 볼륨감으로 매입을 잘 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촌이 있는 연대, 안암이 있는 고대 어디를 투자하시겠어요? 전 서울대 하겠습니다. 이상 신촌에 나왔던 브라더였습니다. 브라더였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